북한이 어제 미사일 2발을 황해남도 은율에서, 황해남도 은율은 북한의 제일 서쪽입니다. 일부러 자기 나라 제일 서쪽에 먼 데서 동해상으로 일본을 향해서 쐈습니다. 자, 1300km 날아가는 노동미사일이 힘 조절을 했는지 1000km 날아가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아키타현 앞바다 250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일본이 쏜 부분은 결국은 일본 전역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든지 힘을 조절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 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 부분입니다. 자,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는 1300km인데요. 이 사거리 안에 이 오키나와 미군기지, 오키나와에는 미군기지가 공군기지, 해병원정군기지, 해군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세보에 미 해군기지가 있고, 요코스카에 미 칠함대 기지가 있고, 이 캠프 지마, 그러니까 동경 옆에 미 육군기지가 있고, 요코다에 미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지들을 겨냥을 해서 일본이 우리가 미사일 사정거리가 길어도 그걸 연료를 조정하거나 탄두를 조정하거나 높이를 조정하면 전부 다 타격 대상이 된다라는 걸 어제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슨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고, 안 그러면 무슨 목함질의 1주년이라서 제발 우리 국방부가요, 이따위 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같으면 수억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그런 식으로 무슨 폭죽 터뜨리듯이 한 번씩 툭 하면 날리고 하겠습니까? 전부 다요, 치밀한 계산과 실험과 또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협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거지요. 결국 일본이 이번에 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포착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포착을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일본한테는 위협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일본이 동해상에서 만약에 이렇게 바짝 붙여서 쐈다면 오키나와까지 전 일본이 사정거리가 되는 거다. 일본 어민들 사이에서 불안하다 목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떨어진 장소가 어선들이 몰려드는 해역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노동미사일이 200기도 넘게 실전 배치를 하고 있다. 일본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엔은 일본의 이런 어떤 이 항의에 북한 미사일 발사 긴급 회의를 갖다가 열었습니다. 열면 뭐 합니까? 자, 이 와중에 아베는 이나마 도모미라는 여자 아베라고 불리우는 거구 망은 제조기라는 여성 변호사 출신 의원을 방위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여자가 방위상으로 된 것은 이번에 무소속으로 도쿄도 지사에 당선된 고이케 유리코, 이 여자가 초대 여성 이 방위성 장관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방위상을 거구 여성을 앉혔습니다. 자, 아베는 아마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평화헌법 개정의 혹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일본 앞바다에 미사일을 쏜 것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칠함대나 각종 미군 기지들이 언제든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핵을 실어서 날려보내버리면 너네들은 한마디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병참 지원 이 공격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애초에 없애버리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너네들이 MD니 뭐니 해서 킬체인을 구성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기습적으로 쏘면 너네들이 막을 수 있는가 한번 봐라.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요, 성주의 사드 투쟁위원회는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 사드 배치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자, 클린턴과 트럼프에게 이메일 질의서를 보낸 데 이어 똑같은 내용의 등기 우편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민과 협의하지 않고 성주에 사드를 배치했다. 우리는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로서 사드 배치를 철회할 의향이 없는지 답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더민주당 의원 8명은 성주로 가가지고요. 이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주 군청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주민들을 부축했습니다. 백악관에 보낼 반대 서명운동하다 김대중 대표를 겨냥해서 겁쟁이가 됐다. 또 초선 6명은 이와는 별도로 8월 8일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공산당 관계자 베이징대 교수 등을 만나서 사드 배치 반대를 중국과 논의를 한답니다. 자, 중국 측 여론을 살피고 대책을 논의하러 간다는데 중국하고 무슨 대책을 논의합니까? 자, 야당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김표창원 의원은 솔직히 더민주는 지금 겁쟁이가 됐다. 종북 자빨 욕먹을까 너무 불안하고서 겁먹고 있다. 하자 여기저기서 맞다 했습니다. 표창원은 김종인 대표를 겨냥해 당원 투표로 결정된 당 대표가 아니라 외부에서 모셔온 분이다. 이대로는 국민 신뢰 못 얻으니 외연 확장하려다가 겁쟁이가 됐다. 김종인 대표 좀 이러면서 또 언제까지 심사숙고할 건가 이런 팻말들을 주민들이 흔들었다고 합니다. 자, 성주가 제주 강정마을과 비슷한 것 같아 라고 또 이야기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일본은요, 보통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면 페이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해 요격태세를 보이고 동해에 이지스함을 보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이지스함도 출동하지 않았고 발사 장소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간 전파나 위성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 동향을 포착해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일본 아사히 TV는 이번 발사가 불의의 일격이라고 규정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위기감이 일본 정부 내에서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아키타 현 지사는 이번 미사일이 현관 앞에 큰 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은요, 이때까지 자신들 동해 앞바다에 떨어뜨리거나 안 그러면 이 대포동 미사일 등을 쏴서 일본 열도를 넘어가가 태평양상으로 날려보낸 적은 있지만은 북한 미사일이 동해 쪽 일본 앞바다에 떨어진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결국은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 구축 또 삼각 군사 동맹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무슨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끼어들어서 한국의 병참기지 지원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언제든 그 기지를 날려버리겠다 라는 부분에 대한 협박을 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대로 북한이 장난을 치는데요. 자, 성주 국민들은 지금 대선 후보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미 동맹 흔들리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사드 배치 반대는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흔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 전쟁과 더불어서 미국 경제가 다운되면서요, 한마디로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 교수는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라는 저서를 통해서 미국의 군사 경제적 우월한 지위가 좀 더 연장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신고립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불개입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나 이 군사 제국주의 역할을 하는 어떤 부분들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재 미국의 입장입니다. 자, 미국은 태조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시 정부의 신보수주의 네오콘 노선이 지금 미국 내에서는 돈과 미국의 국력을 낭비하고 미국 국민들이 죽은 무의미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되어가면서 자기 미국의 정부가 클린턴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동맹 외교는 거기에 상응하는 동맹 유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계약식으로 가게 될 상황이 큽니다. 자, 트럼프가 선점한 이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화의 파도에 휩쓸려서 팍팍하게 살아가는 미국의 가난한 백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해서 세계 질서를 잡고 전쟁에서 이긴들 미국 국민들에게 뭐가 돌아오는 게 있느냐? 왜 미국이 미국과 상관없는 나라의 혼란에 개입해서 희생하고 돈 쓰고 뒤치다거리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사드 배치 때문에 한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는다는 선동이 판을 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필요성 때문에 그러는 거다. 즉 주한미군의 안보와 한국의 안보는 별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의 세계 전략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려면 수도권을 지키기에 수도권에 배치하지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국내 28,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유사시에 자동적으로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게 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하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의 필요 때문에 한국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요,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 전쟁에 우리가 개입하지 말자, 우리만 좀 살고 보자, 이런 미국의 흐름을 전혀 도외시하는 겁니다. 지금 미군이 가겠다 해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데 너가 필요 때문에 한국에 와 있고 사드 배치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대선 후보한테 지금 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설사 이 미국이 말입니다. 힐러리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한미 동맹은 재조정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지금 안전은 한미 동맹에 의지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군의 육군의 기초 전력, 즉 분대 소대 단위 전력에서 핵심이 될 명품 총 K11 초총이 지금 개판이 되어서 실전 배치가 물 건너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로 갖고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든 안 되든 트럼프 현상으로 상징되는 신고립주의, 자국이익 극대화, 반이민, 그 다음에 이 자유무역 철회 등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의 협박을 두려워하고 한마디로 국내에서는 사드가 미국 때문에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국의 대선은 올해고 한국의 대선은 내년인데요. 자, 두 수만 덜컥 잘못 뜨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 한국이 얼토당토하는 짓거리를 한다면,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한국의 정권이 사드 반대나 주한미군 전시작전권 이양을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면 곧바로 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사드를 이렇게 배치를 한국에 할까? 저는 트럼프가 되면 사드를 사가라고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계는요, 지금 천주교 주교회의와 민족화해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입장문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위기는 군사력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드 결정에 반대한다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월남이 망할 때 스님들이 티우 전 대통령이 싫다라고 하면서 종교 탄압하니 하면서 가톨릭을 위한다 하면서 분신 자살하고 미군 물러가라 하던 모습 기억납니다. 사이공 도심에서 한 스님이 스스로 이렇게 기름을 붓고 라이터를 땡겼죠. 그래서 그 모습이 미국으로 퍼져나갔고 미국인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가톨릭도 불교도 개신교도 일부도 여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요, 지금 겉으로 다시 힐러리가 전당대회 효과로 좀 앞섰다 하지만 실제로 속을 감추고 있는 미국인들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여전히 아주 높습니다. 자, 이 속에서 세계사적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가 선동주의적, 권위주의적, 독재 성향을 가진 지도자로 바뀌고 있고 그 나라 국민들은
남이 뭐라건 말건 우리는 저런 성향이 좋다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다른 나라와의 동맹이나 무역협정을 전부 바꾸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데 이 제협상에는 군사협정도 포함됩니다. 사드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무기입니다.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된 사드 포대 한 개가 1조 5천억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렇게 비싼 무기인 사드를 미국 돈을 들여서 한국에 배치를 하겠습니까? 배치를 트럼프가 먼저 보류한다고 할 겁니다. 한국이 돈 내서 사가라고 할 겁니다. 자, 야당은 그러면 그때 환호를 할 겁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분담금을 더 내주면서 사드를 배치하라고 사정을 할 겁니까? 자, 제가 생각을 할 때요, 우리가 미국을 빨리 물고 늘어져서 한국에 제대로 붙들어 매놓지 않는다면 아마 주한미군 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요, 전자파 측정을 위해 지난번에 대한민국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제1선 수도권 공군 부대를 방문했을 때 그것은 사드도 신형 페이트리엇 미사일도 아니고 지금 옛날에 7, 80년대에 독일에서 쓰던 중고 페이트리엇 2라는 겁니다. 자, 한국이요, 지금 무기 체계가, 한국의 군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주 국방이 될 거라 보십니까? 사회가 썩었듯이 군도 그 못지않게 방산도 썩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지 점점 심각해집니다. 머지않아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행복한 사드 배치하냐 반대하냐 논의를 하던 것이 꿈과 같은 날이 곧 올 겁니다.